한파가 계속되던 지난 1월 대구를 찾은 박주민 의원. 국회의원으로는 이제 시작이지만 세월호 변호사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감사하죠. 힘도 되고요. 박주민 의원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세월호 참사 천일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자리. 300여 명의 시민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희들에겐 천일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일이 지나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거리의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박주민 의원. 문턱 없는 정치,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정치를 위한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 본다. 박주민 의원실에는 외부 사람들이 유독 많이 찾아온다. 문턱을 낮춰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그의 신념 때문인데 손수 차까지 준비한 박주민 의원. 근데 이제 차벽이 못 들어. 오늘 만남은 한 시민단체와의 도시락 모임이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에서 살수자 관련해서 권고한 거 보셨죠? 네. 아주 뭐 다른 게 아니니까 뭐 논의를 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문제는 집회 시위 자유를 많이 제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교통 방해라는 형법 186조인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백남기 어르신 사건에서 불거진 그 물대포의 위험성을 어떻게 제어하는 법안을 만들 것인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백남기 법안이라고 하면 딱 바로 사람들이 올 것 같은 느낌이 한상균 백남기 법안이라고 하는 순간 일반 그냥 경직법 그냥 이름을 붙였구나 생각이 되지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름 붙이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부르느냐는 입법에 또는 운동에 뭐가 더 적절한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서 네. 먼저 내용적 합의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벌 규정은 따로 안 넣었고 그냥 천안 표현이라고만 하셨더라고요. 그의 손을 거쳐가는 모든 법안은 수시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추진하고 있다. 네. 입법은 필요한 것 같고 입법과 관련된 토론도 필요한 것 같고.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회에 들어와 보면 알게 되는 게 이 의회가 마치 고인물 같아요. 외부의 이야기가 직접 들어오질 못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 외부에서의 이야기들을 접해요. 의원들이 주로 지역에 가서 만난다고 해도 지역 그 주민들이 막 아주 정치적이고 아니면 어떤 법률 개정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만나는 일은 드물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해요. 근데 언론은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목소리가 아니죠. 언론사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각색된 목소리들이라서 실제 목소리하고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분들 직접 만나면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분들 목소리를 또 국회 내에 소개하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날 오후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소녀상 이전 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외교부가 최근에 부산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전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공문을 부산시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의 행태를 보면은 1, 2파 합의에 소녀상 철거 또는 이전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소녀상은 국민이 세운 소녀상으로 국민의 자산이며 한일 정부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부산시청과 구청에 보내는 등 사회적 약자들이 권익을 호소하는 현장엔 언제나 그가 함께 있었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변호사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정치가 좀 제대로 되면은 고통받는 분이 많이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 계속 해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정, 밀양
가서 저희들은 사후적으로 도와드리는 역할이죠, 변호사들은. 근데 애초에 법이 제대로 돼 있으면 사전적으로 그런 분들을 안 발생하도록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항상 정치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직접 정치를 한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된 청년 박주민. 사회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인권 변호사가 된다. 10년을 넘게 한 길을 걸었지만 세상은 그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았다. 그러던 차에 이제 2015년 말 2016년 초반에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이나 제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입당과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건데 주변에서 만류가 굉장히 많았죠. 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뒤늦은 공천, 가까스로 이뤄진 야당 후보 단일화. 그가 국회의원이 된 건 기적이었다. 세월호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이 된 박주민이 당선 후 첫 일정으로 간 곳은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였다. 제가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제가 항상 힘을 내게 됐던 계기가 아이들 떠올리면서 제가 힘을 냈었거든요. 여기서 포기하면은 마치 뭔가 아이들과 했던 약속도 포기하는 것 같은.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제가 힘들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은 고마움. 사실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입문한 정치. 지난 9개월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할 때 마음먹었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시간들이었다. 적어도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거리 측정 눈대중으로 하게 돼 있고 수압 측정 발로 감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제대로 관측하면서 이 위해성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범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비애감이 듭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성과를 막 낳고 있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답답함은 있지만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통과는 안 됐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안을 발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보다 제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에게 지역구 활동은 휴일도 밤낮도 없다. 오전에는 국회 안에서의 업무를, 오후에는 주로 지역 행사와 현안을 챙긴다. 그리고 이제 내 신경망이 오늘 그가 찾은 곳은 은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신년회 및 이취임식 자리.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탄핵 소추 사건의 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가 짬을 내서 서둘러 온 길이다. 연고도 없는 자신을 믿어준 주민들이기에 기쁨과 슬픔은 가능한 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겉으론 무뚝뚝하지만 주민을 위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기에 그는 지역구에서 훈남 의원으로 통한다. 은평구 녹번, 응암 1, 2, 3, 역천, 신사 등 9개 동이 박주민 의원의 지역구다. 은평, 갑구, 을구 다 포함해서 은평구가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25개 자치구 중에 한 23위, 22위 합니다. 그 얘기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반면에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많이 나는 구예요. 여러 가지 동네 문화 이런 것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산을 좀 잘 활용하면은 저는 오히려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응암로에 위치한 박주민 의원의 지역사무소. 2주에 한 번 그의 사무실은 문턱이 사라진 열린 공간이 된다. 지역 주민들과 갖는 만남의 시간. 주로 법률 상담이나 개발 이슈와 같은 지역 현안을 얘기한다. 형편이 빠듯한 주민들에게 그의 조언은 한 줄기 빛이 되어준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한 2년 봉급을 줄 테니까 잡장을 관두면 어쩌겠냐고. 돈을 안 주니 그 인간적으로 정말 무시를 당하고 있으니. 근데 지금 약속은 말로 하셨으니까 당연히 기록된 건 없는 거고요. 돈을 보통 통장으로 받으면 그걸 또 증거로 내기도 해요. 내가 통장으로 돈 받은 게 있잖아요. 약속도 안 했는데 돈을 왜 주겠냐. 근데 지금 또 현금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기록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권리 행사도 돈 찾고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시간이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자들이 줄을 섰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주민 의원은 왜 이런 만남을 주선한 것일까?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민원을 듣고 또 해결해드리고, 해결을 못 해드린다 하더라도 말씀을 좀 들어드리는 거, 뭐 그런 것도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자 그랬죠. 네. 상담이 끝난 늦은 오후. 한동안 그가 꼼짝하지 않는다. 뭔가에 몰두하면 나오는 그의 버릇이다. 잠시 후 휴대전화의 키보드를 연결해 서둘러 메모를 하는데 여느 의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 관련된 내용을 방금 봤어요. 이동하면서 보든지 아니면은 뭐 틈 나는 대로. 그래서 제가 뭐 농성하거나 노숙하면서도 법안을 보는 이유가 그때 말고는 시간이 없어요. 박주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제20대 국회가 개원된 후 8개월 동안 대표 발의 40건을 포함해 발의 건수가 362건이다. 또한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낸 법안이었죠. 사실상 제1호 당론 법안이었죠. 그게 제1호 법안이어서 애착이 가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박영수 특검 연장 법안도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발의를 했고 끝까지 어떻게든 좀 통과시켜보려고 노력했다는 차원에서는 애착이 가고 18세 선거 연령 인하 법안도 제가 이제 변호사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철학을 반영한 법안이라서 애착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를 다룬 국민소환법이나 주민소환을 좀 더 편하게 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이나 저한테는 제가 10년 넘게 인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반영한 법안이라서 다 소중하죠. 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열거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민주주의를 좀 더 확충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주인답게 사실 수 있게 하는 법이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마련하죠. 박주민 의원은 평소 혼자 움직이는 일이 많다. 전국을 오가는 일정이다 보니 기동력을 높이기 위한 나름의 방법.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박주민 의원이 마련한 자리다. 뭔가 이 큰 방향을 잡아주는 법을 하나 만들고 그 법 하에서 그걸 무산 삼아서 밑에서 편하게 배울 법들을 쫙 만들어내가는 그런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입법도 수월하고 집행도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연령층이라도 주범 청년기본법은 박주민 의원의 2017년 관심 분야.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이 가능한 법안은
청년 실업 등의 청년 문제를 해결해주는 토대가 돼줄 것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입법 가능성 예정도도 있지 않을까. 그는 인터넷 방송 등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정 활동을 알린다. 법안 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토론도 하며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한다. 사실은 청년단체들이 3번 정도 사전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저도 대충의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최종적으로 아니면 최종적인 단계의 전 단계로 이제 직접 제가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까지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만들 거고 그 법안을 발의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또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연휴에도 어김없이 의원실을 지키는 박주민 의원. 그나마 좀 여유로운 시간이다. 트레이드마크가 된 그의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요즘은 제가 이제 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기본소득 관련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노트북도 원래는 가방 속에 넣어서 같이 가지고 다니고요. 휴지? 치약 칫솔, 샴푸. 요즘에는 광장에 나갈 때가 많아서 핫팩, 필통. 내일이에요. 또 추우면은 가끔은 양복 바지 안에다가 갈아입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외장, 제가 변호사 시절부터 했던 모든 그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거는 휴대폰용 보조 배터리. 많은 분들이 농성할 때 뭐 다른 걸 걱정하시는데 전기가 없어서 제일 곤란을 겪거든요. 이게 뭐냐면 알루미늄으로 된 담요예요. 이 제품을 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이거는 한창 백남기 어르신 때문에 서울대 병원에 잘 때. 무거워서 저도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있긴 한데, 책도 제가 신기한 게 한 권만 읽으면 약간 불안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2권 또는 3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학 때부터 있었던 습관인데, 책도 사실 한 권만 넣어 다니면 제일 좋은데 그러질 못하죠.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는 그의 의정 활동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모범 국회의원 대상 등 10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넉 달째 이어지는 촛불 집회. 시민들 사이 박주민 의원도 함께했다. 그동안 열린 촛불 집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마지막 힘을 모아서 함성! 지금 이 광장에서 자,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청운동 방향으로 맞는 얘기고 또 필요한 얘기. 정부종합 청사편의 1호차를 따라서 시작해 주십시오. 더 귀 기울여 듣게 되고요. 탄핵소추위원회 위원으로 헌법재판소와 촛불 집회를 오가면서 좋은 사회란 무엇이며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밤 8시 빗방울은 굵어졌지만 그의 하루는 아직 끝이 아니다. 한 인터넷 공개 방송에 초대를 받은 것. 기다려주는 시민들이 있기에 늦은 시간도 추위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자, 이태호 집행위원장과 박주민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그렇죠.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육도. 오늘 제목이 우리 뉴스포차의 수고했다 촛불이에요. 정말 18주 동안 이렇게 온 국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대행이라는 법률상 직위는 없습니다. 총리예요, 총리.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으로 그때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변화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정 운영은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기 때문. 빠른 속도로 지역구의 현안을 알아가고 있는 그는 오래된 수건사업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번 다시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만 있지 않을 생각이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이런 거는 뭐 사실 변호사 때도 있었던 일들이라서 견딜만 한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이제 세월호 문제 해결에 야당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세월호 가족분들이 한 22일 정도 단식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광화문에서. 그때 사실 저 굉장히 힘들었어요. 당장 뭐 가족분들은 쓰러지실 것 같은데도 문제를 어떻게 제가 풀어드릴 수도 없고, 또 제가 또 당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당을 마구잡이로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속이 썩는다 그러죠. 그래서 하도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정신적으로 제가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엔 어김없이 그가 있다.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싶은 게 그의 2017년 목표다. 1월, 2월이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조기에 특조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의 협상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문제를 다시 한번 민주주의 제도화에 일조한 국회의원, 그렇게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지역 주민에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든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걱정해서 뭔가 말을 하면 유언비어를 날조한다고 처벌하려고 한다든지, 또 검찰이나 경찰같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 제가 10년 동안 봐왔고 그거 좀 고쳐보려고 개헌이 됐으니까요. 그걸 고칠 수 있는, 또 고치는데 좀 일조를 했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언제 어디서나 밤샐 준비가 된 그의 모습에 거리의 국회의원이라는 별명까지 가진 박주민 의원. 그는 우리나라 정당사에 새로운 상이 될 것이다. 문턱이 없는 열린 정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그는 오늘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